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20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축구장 약 5,000개에 달하는 면적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작물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곳은 충청남도고 품목 중에선 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선 이 상황 짚어주시죠. 예, 여름의 끝에 또 한 번 날씨가 날씨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예. 여름 내내 더위로 폭염으로 작물 작황에 상당히 악영향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 한꺼번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이 농작물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농지에 물이 스며들어서 농산물이 썰어져서 당장에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피해 현장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번 비로 이 침수된 농지와 밭의 규모가 약 3,600헥타르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1헥타르라는 게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연상해 보시면 가로 100m, 세로 100m 곱하면 1만 제곱미터인데 그것을 1헥타르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가 전국적으로 3,600개가 물에 침수가 됐다. 축구장이 보통 이 가로 세로 100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 규모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약 5,050개의 밭과 논이 경작 중인 농작물이 날아갔다. 결코 적지 않은 피해고요. 특히 충청남도 지역은 1,896헥타르가 침수가 돼서 전국 지역별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작물별로 보면 벼, 그러니까 쌀을 만드는 이 벼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밖에 상추, 방울, 토마토, 또 딸기 등의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네, 이게 폭염에 또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급등하고 막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게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희 물가 상승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올 때는 너무 안 오고 또 한꺼번에 내릴 때는 너무 오르는가 하면 기온도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올라서 이상 폭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는 하나의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이른바 상수, 늘상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폭염과 이상기후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만 작물, 식품들은 그대로 이상기후에 노출되는데요. 특히 이 여름철에는 채소, 과일 등이 집중적으로 발육을 해야 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 과일 등의 피해가 큰데요. 특히 상추,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 폭우로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 밖에도 배추, 시금치 등 채소값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늘상 있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자연재해의 재방이나 저수의 기준도 좀 더 상향시키고 또 배추의 경우에도 이 점차 날씨가 높아지면 배추는 기본적으로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고냉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또 그 밖에도 많이 생산될 때 좀 충분히 제조해서 그걸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수요 공급에 좀 균형을 맞춰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그 배추가요. 요즘 고기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곧 다가올 김장철을 생각하면 배추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김장철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지 또 유독 배추만 가격이 오른 문제는 뭘지도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배추를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데요. 중국에도 빠이 차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김치하고는 질도 다르고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열정도도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배추 없으면 김치 못 담그고 김치 예. 없으면 식생활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배추 친화적인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 여름에 날씨가 계속해서 열대야 또 폭염이 신기록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선하게 자라야 될 배추가 녹아내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뭐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추가 예전보다도 그 토실토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많이 먹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아주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배추 수확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배추 가격이 10,000원, 20,000원을 훌쩍 넘어서 뭐 고기 원래 배추가 반드시 고기보다 싸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그동안의 인류의 오랜 통계를 놓고 볼 때 배추의 공급이 고기보다는 훨씬 많아서 가격이 싸졌는데 그래서 서민들의 물가에도 배추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그 최근의 가격 폭등세가 계속된다면 배추가 더 이상 서민의 음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배추발 인플레 우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보다도 물가가 좀 더 낮아져서 예.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 이 경제학에서 물가 2%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우리가 물가 2%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배추값이 오르면 또 채소, 과일값이 오르면 예.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의 먹거리 부담 때문에 가게에 좀 주름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비상등이 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최고의 9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뉴욕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S&P 지수, 다우 지수, 또 나스닥 지수 다 오르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지수가 역대 이 뉴욕 증시 생긴 이후에 최대폭까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예. 이 통상적으로 9월 달에는 1년 중에 가장 주가 상승이 부진한 그래서 침체 9월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올 9월은 그 속설, 그 징크스를 완전히 뒤집고 9월 달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4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다시 재개가 됐다. 이것은 면에서는 금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특히 정권시장 입장에서 보면 금리 하락은 주가의 상승 최대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4년 6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고 또 금리 내리기 전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요. 예. 이 모든 가격은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듯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떨어지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요.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현재 주가 상황이 기업의 수익 상황보다 PER 지수,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게 지금 너무 높아져 있어요. 예. 평균보다 약 40%, 50% 높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 PER 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기업이 수익을 더 내면 앞으로의 PER 지수는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PER 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좀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지금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나쁜 뉴스의 충격을 받는 충격도가 예전보다 또 심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나쁜 뉴스를 경청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증시 고평가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이른바 버핏 지표가 역대 최고에 근접했는데 정작 버핏은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런 버핏 하면 오마하의
뭐 신, 투자의 달인,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고 아직도 지금 90세가 훌쩍 넘긴 연세에도 여전히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워런 버핏이 만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버핏 지표라는 건데요. 이것은 주가와 GDP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에는 주가를 놓고 분모에는 GDP를 놔서 경제 성장률보다도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근데 이게 버핏 지수가 지금 역대 최고예요. 이 얘기 자체도 그 경제가 좋아지기도 했지만 경제 좋아진 것보다도 주가가 더 올랐다 이 얘기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버핏 지표를 만든 워런 버핏이 스스로 지금 주식을 많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또는 애플 주식을 많이 처분하고 대신에 주식을 처분했으면 통상적으로는 다른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주식을 사지 않고 지금 현찰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현찰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도 일반 투자자들이 뭐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비컷을 단행하면서 그 이유가 고용시장 악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발표될 고용지표에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것도 궁금하고 또 한은도 금리나 이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될지도 궁금해요. 예, 지금 미국에서 빅컷이라는 0.5%포인트 한꺼번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빅컷의 금리 인하가 동전의 양면처럼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좀 크게 인하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사실은 연준이 이미 경기 침체가 좀 됐다라고 느끼고 그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 후자의 시각은 이미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해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앵커님 고용 지표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경제 지표 중에 고용 통계는 성장률 통계하고 달리 성장률 통계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용은 한 군데서 사람을 안 뽑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안 뽑거나 또 반대로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갑자기 뽑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는 급등하고 내려갈 때는 급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연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 지표고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지금 뉴욕 증시가 높아져 있는 상태로 나쁜 뉴스에 취약하다고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일자리가 새로 많이 줄었다든지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면 뉴욕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시장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렸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내릴 여건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가 많고 부동산 가격이 미국보다는 훨씬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예.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기업의 경기를 생각하면 자영업자 생각하면 금리 내려야 되는데 그 금리 내렸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그야말로 고차 방정식을 둘러싸고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식품업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수가 부진함에도 식품 시장이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작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불경기 때 식품이 가장 잘 됩니다. 예. 소득이 줄어들거나 물가가 오르면 고급 제품, TV나 한 대 또는 내가 럭셔리 카를 한 대 사겠다. 이게 당장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미루고 고급제는 내년, 내후년에 사자. 그렇다 그 남은 돈으로 일단 먹고 보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불경기 때는 이 생존의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치솟는데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엔겔 계수라고 그래서 네. 전체 소득 중에서 식품 의존도가 높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품 수요가 늘어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식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식품 회사들은 돈을 잘 버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제대로 식품을 살 수 없는 그런 서민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좀 더 깊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